그래서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한글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들, 그리고 좀 잘 고쳐서 확인을 잘 해보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끔 좀 한글도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가 새롭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달에 엑셀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이제 나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충분했는데,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만큼 진도가 길게 나갈 일도 사실 아니고 분량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진도가 나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개인톡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지금 어제 밤에 같은 경우에도 한 7명 친구들이 파일 두세 개씩 만들어서 저한테 개인톡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지만, 검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파일을 두세 개씩 보내셔서 확인해서 첨삭해서 다 드렸어요. 근데 뭐 엉뚱하게나 너무 이상하게 만드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너무 다들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계시고, 과제도 제가 한 번 더 쭉 다 보고 있는데 다들 잘 만들어서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파워포인트까지 나가고 나면 한글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파워포인트를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지금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다 준비되셨나요?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험을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봐요. 파워포인트들. 그래서 오피스 2016이나 오피스 365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되는데, 혹시 프로그램이 없으신가요? 좀 낮은 버전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알려주세요. 본인 버전. 네, 2013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2010만 아니면 되거든요. 2013이나 2016 또는 오피스 365. 자영 씨는 버전이 어떻게 돼요? 얘기해 주세요. 채팅창에 편하게. 나머지 친구들도 다 있고, 아, 그렇구나. 낮은 버전이에요. 그러면 일단 2013하고 2016은 크게 버전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건데, 2013 버전보다 좀 낮은 버전이면 조금 따라오는데 오늘 힘들 수는 있는데, 앞부분은 거의 힘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뒤쪽에 차트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오피스 프로그램도 제가 기간 한정 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 오늘은 뭐 2013이나 2010 낮은 버전이어도 진행하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어제랑 엊그저께 또 문의 주신 것들 중에 그러니까 한글 버전 2018 버전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더 높은 버전. 우리가 시험은, 그러니까 요 공부는 2014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높은 버전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따로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2018 버전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원격으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8 버전 한글을 쓰시는 분들 차트 작성 힘드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셔서 시간 맞춰가지고 원격으로 봐줄 테니까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ITQ 기출문제도 파워포인트를 12회차 문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하고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도 앞쪽에 이렇게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모두 다 문제 유형은 뭐 A 유형일 수도 있고 B, C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요. 한글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파일명은 수험보도 다시 성명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 우리 문서의 ITQ 또는 라이브러리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요.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해서 HWP라는 확장자를 가졌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에 PPT
X라는 확장자 네 글자짜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확장자명을 좀 확인을 잘 해 주시고요. 여기 적혀 있죠. 수험번호 다시 이름 빼기 이름.pptx고 한글 파워포인트 그다음 뭐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또 잠깐 다른 얘기로 우리가 지금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두 과목을 응시를 해서 두 과목을 우리가 8월 8 일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8월 8 일에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를 A 등급을 두 과목을 모두 다 맞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된다면 제가 그 강의 녹화 영상 링크 드리잖아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엑셀도 지난 비교과 과정 진행을 했었던 녹화 파일들을 제가 쭉 다 올려 놨어요. 파일도 다 필요하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개인톡 주시거나 알려 주시면 그 영상 보시고 엑셀도 준비하셔 가지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시험을 한번 더 보세요, 엑셀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글, 파포, 엑셀 세 과목을 모두 다 A를 맞으면 OA 마스터증이라는 걸 별도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마스터증을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무 쪽으로 관련된 일반 사무 쪽으로 관련된 쪽에서 자격증은 한글, 파포, 엑셀 모두 다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활동에서 좀 유리하게 적용할 거니까 과목 세 과목 잘 체크해 가지고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좀 욕심내셔서 세 과목 모두 다 A를 취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오면 여기 지금 문제 조건은 이제 2010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7월 이전까지는 2010, 2013 버전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8월에 보잖아요. 지난달부터는 2016 버전으로 시험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7월 달 전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라 가장 최근 거 매달 시험이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다르지 않는 메뉴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고요. 자, 답안 작성 요령 보면 우리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종이 3장을 만들어서 5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한글 문제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면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3장에다가 그죠? 자, 이 3장에다가 한글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이제 5번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렇게를 3장을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3장을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A4 용지로 된 6개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1번부터 꼭 할 필요가 없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내가 6번이 자신 있다. 그럼 6번부터 가면 되고 난 3번부터 자신 있다. 그럼 3번부터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하는데 1번 슬라이드에는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작성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와 세부 조건 뭐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고 확인해서 문제 푸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동영상 문제가 나와요. 동영상도 삽입하는 문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서의 ITQ 픽처 폴더에다가 필요한 파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ITQ 이미지라 그래서 픽처 폴더, ITQ 폴더에 지금 다 배치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파일과 동영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 구성 내용이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오늘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 전체 구성이라고 해서 60점짜리 전체 배점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 해서 이제 40점 이렇게 나오고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그 다음 각자 배점 그 다음 내려가 보면 슬라이드 3번
다음 슬라이드 4번,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 그 다음에 슬라이드 6번이에요. 자, 근데 슬라이드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배점이 100점씩이에요. 그리고 분위기상 딱 봐도 조건도 되게 많이 적혀져 있고 작성해야 될 내용들도 좀 많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거지 시간이 모자라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험을 칠 때 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성해야 할 분량의 내용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1시간 안에 하기에는.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기능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당락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파워포인트는. 왜냐면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예상하는 진도는요. 전체 구성 부분하고 슬라이드 1, 2, 3번까지 제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배점이 지금 60, 120점에다가 100점이니까 오늘 220점 취득할 수 있는 진도까지 제가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진도가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워포인트는 제 생각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학부생활 지금 하시면서 계속 파워포인트로 뭔가 보고서나 과제 같은 거를 잘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저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놨고요. 파워포인트도 가장 먼저 저장부터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저장부터 들어갈 거라서 자, 찾아보기 들어가서요. 자, 우리 문서에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한글하고 똑같아요. 자, 문서에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자, 파일명은 2020-0722 이름으로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일단은 파일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적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고 파일 형식 pptx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혹시 이제 2013이나 2016 버전이 아니면 ppt라고 나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프로그램 바꾸면 되니까. 자, 수험 번호 다시 이름으로 파일명 규칙이고요. 경로는 항상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내 수험 번호, 그러니까 오늘 날짜 빼기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명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전체 구성 볼 거예요. 전체 구성도 60점이에요. 그리고 전체 구성은 여기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제목이나 전체적인 환경을 바꾸는 거라서 전체 구성에서 잘못되게 되면 감점사항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페이지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좀 잘 작성을 해볼게요. 1번에 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라고 하면서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한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한글은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위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워포인트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 뭐 도형이나 이미지,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뭔가 발표할 때 보조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파워포인트인데 자, 일단 위쪽에 메뉴들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게 누르는 메뉴 이렇게 내가 삽입이나 홈, 뭐 전환 이렇게 눌렀을 때 아래쪽에 메뉴가 스르륵 스르륵 풀린다 그래서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수업할 때 자, 홈 리본 메뉴 갈게요 하면서 홈 리본 메뉴를 보면 제가 조금 이거 확대를 해보면 자, 홈 리본 메뉴 안에서도 여기 중간에 한글처럼 이렇게 파티션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보드, 뭐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삽입 리본 메뉴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볼게요 하면 이 부분 이렇게 찾아서 가주시면 되고 뭐 홈 리본 메뉴에
단락 그룹 볼게요 했어요. 그럼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여기 단락 그룹 볼게요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돼요. 위치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작게 나와 있는 종이가 하나 있고 여기 화면 중앙에 보이는 큰 종이 한 장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를 왼쪽 편을 개요 슬라이드라고 부를 거고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일 거예요. 왼쪽 편에는.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큰 종이를 슬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 단위는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3장 페이지에 5문제를 푸는 거였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문제고 각 문제당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을 풀어줘서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페이지였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만들어야 된대요. 자, 이 슬라이드 크기 만드는 메뉴는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면 있어요. 자, 위쪽에 디자인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오른쪽 끝에 페이지,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에. 자, 디자인의 저 오른쪽 메뉴 그리고 2013 버전 하는 친구들은 디자인의 여기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슬라이드 크기 메뉴에 가면 지금 현재는 뭐 표준 또는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거를 눌러서 자, 지금 저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뭐 4:3 비율로 화면 슬라이드 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4:3이든 16:9든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는 A4 용지로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낮은 버전 치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화면이 없이 그냥 바로 아까 보이던 화면으로 갈 건데 2013이나 2016 버전을 하는 친구들은 최대화를 할 거냐 맞춤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근데 지금 벌써 눌러버렸는데 자, 다시 가서 뭐 4:3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런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최대화를 해도 되고요. 맞춤 확인을 해도 돼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슬라이드 크기가 사용자 지정 크기에 갔을 때 A4 용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디자인 메뉴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자,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요. 자, 이 메뉴가 제가 지금 저는 화면을 좀 이렇게 해놔서 그렇고요. 디자인 메뉴에 가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있어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A4 하셔도 되고 디자인에 갔을 때 제일 왼쪽 편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클리어 했어요. A4 용지로 하고요. 자, 여러분 왼쪽에서 개요 슬라이드를 마우스로 한번 툭 찍을게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외곽선이 생길 건데 여기서 키보드 엔터 키를 쿵쿵쿵쿵 쳐주면 내가 엔터를 치는 만큼 슬라이드가 계속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 있죠. 글씨 지울 때 쓰는 거 또는 딜리트 키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슬라이드를 완전 다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장까지. 자, 엔터 키로 또는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로 슬라이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키보드로 위쪽에 메뉴도 있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로. 자, 1번 슬라이드에서 엔터, 자, 1번 슬라이드 뭐 지웠더라도 엔터 치면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제목하고 부제목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슬라이드 모양이 나오고요. 자, 다시 개요 슬라이드 마우스로 한번 찍고 엔터를 한번 딱 쳐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요.
1번 슬라이드하고 안쪽에 있는 구성품이 달라요. 2번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보세요. 마우스로. 다르죠?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슬라이드의 종류마다 안쪽에 구성하는 레이아웃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제목, 부제목 입력하는 부분, 2번 슬라이드에는 제목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이제 2번에서 엔터를 한번 또 쳐볼게요. 그랬더니 3번 슬라이드도 같은 종류로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자 내가 엔터 계속 누르는 동안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는 쭉 보면 다 같은 레이아웃들로 슬라이드가 이렇게 추가된다라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6개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더도 덜도 말고 6개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자, 2번부터 2, 3, 4, 5, 6번 슬라이드는 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레이아웃을 지금 추가를 했어요. 엔터키를 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3번 슬라이드까지만 가볼게요. 자, 3번 슬라이드까지만 가서 1번은 제목, 부제목. 자, 2번은 제목하고 내용. 자, 3번 슬라이드도 제목하고 내용인데 자, 여기 3번 슬라이드, 개요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러분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위쪽에도 메뉴가 있지만 일단 오른쪽 버튼을 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면 내가 고른 레이아웃이 지금 제목 및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이걸로 바꿔볼까요? 뭐 캡션이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한번 딱 해볼게요. 자, 했더니 2번 슬라이드하고 3번 슬라이드는 안에 내용 구성 레이아웃이 좀 다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엔터를 두세 번을 치면 레이아웃이 바뀌어져 있는 슬라이드로 추가가 돼요. 그 뒤쪽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놓고 뒤쪽에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변경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유지시키면서 슬라이드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을 칠 때는 자, 다시 또 다 지워볼게요. 그냥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가지고 무조건 기본 디폴트 자 1번 슬라이드는 이 모양이어야 돼요. 이 레이아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 자 1번 슬라이드는 항상 제목 슬라이드여야 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1번 슬라이드는 자 그리고 특별히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목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딱 쳐주게 되면 자 이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이 뭔지 볼게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가지게 돼요. 레이아웃을. 자, 그리고 뒤쪽으로 엔터를 조금 더 쳐서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만 먼저 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지금 엔터를 쭉 치고 내려오면 6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시험지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시험지를 보면 전체 구성에 A4 용지로 한다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엔터를 쳐서 6장을 펼쳐놨는데 2번 문제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랬지?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그걸 뭐라 국화빵, 잉어빵, 혹시 와플 기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 기계들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고 거기에 밀가루나 반죽을 딱 넣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일괄적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가 그런 역할을 해요. 자, 문제를 보면 슬라이드 2번부터 한번 보세요. 2번부터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는 동안에 공통점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1번 슬라이드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2, 3, 4, 5, 6번 슬라이드에 공통점하고 규칙성이 보이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얘기해 볼래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공통점 그리고 또 뭔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제목 스타일 맞아요. 자영 씨 얘기한 것처럼
제목에 똑같은 도형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글씨는 다르지만 제목들이. 그쵸. 맞아요. 제목 형태가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또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소연 씨가 말한 대로 로고가 들어가죠. 여기 아래쪽에 AB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2번부터 6번까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고요.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쪽번호가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쪽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번에서 6번까지의 공통적으로 되는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5번을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는 내용만 바꿔서 쓰면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뭔가 과제 같은 거 낼 때 템플릿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예쁜 배경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그 예쁜 배경들을 마스터 슬라이드에다가 구성을 해놓고 쓰게 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일관성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답해 줬었던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그리고 하단에 있는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꼭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에 글꼴하고 서식을 지금 바꿔놓은 거 보일 거고 하단 로고는 어디다가 어떤 파일을 쓸 거고 배경을 투명색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서브 서식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라이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 마스터 슬라이드를 들어갈 거예요. 자, 마스터 슬라이드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메뉴하고 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 보기라는 리본 메뉴 있어요. 자, 보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자,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 편에 개요 슬라이드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던 슬라이드 말고 슬라이드 레이아웃별로 꾸밀 수 있는 이렇게 마스터 편집이라고 하는 항목들로 바뀔 거고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리본 메뉴가 새롭게 하나 생성이 된 거 보일 거예요. 마스터 모드로 들어가면. 자, 근데 이 마스터 모드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마스터 보기 닫기 보이시죠? 그죠? 자,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자, 홈 리본 메뉴가 맨 앞에 보인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보기예요. 기본 보기. 처음에 우리가 작업하던 화면. 근데 방금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게 되면 홈 리본 메뉴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보여요. 우리 꼭 그 한글에서 머릿말하고 각주 넣을 때도 머릿말이나 각주 영역에 딱 가게 되면 위쪽에 리본 메뉴가 하나 더 새롭게 떴었던 것처럼 마스터 슬라이드도 들어오게 되면 마스터 메뉴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위쪽에 뜨게 돼요. 자, 다시 마스터 보기 닫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스터 보기 들어갈 때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고 마스터에서 해야 할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나오거나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제가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자, 슬라이드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자, 기본 모기로 와보세요. 마스터 모드로 나와보세요. 자, 혹시 마스터 모드였었다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이게 기본 보기거든요. 자, 기본 보기로 와가지고 여기 아랫줄 한번 보일까요? 여기 아랫줄? 여기 상태 표시 줄 있는 부분. 슬라이드 큰 종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그 화면 축소 확대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 왼쪽에 조그만한 메뉴 4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고 그 옆에 여러 슬라이드, 읽기용, 슬라이드 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본 모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딱 클릭을 했을 때 눌려져 있는 모양처럼 돼 있는 자, 이게 딱 누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기본 모드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 옆에 개요 슬라이드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기본 모드인데
키보드 왼쪽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본 모드를 한번 딸깍 눌러주게 되면 마스터 모드로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마스터 모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밑에 있는 기본 모드 딱 눌러주면 원래 기본 모드로 돌아가요.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Shift 누르고 기본, 그럼 마스터 모드 들어오는 거고, 그냥 기본 모드 딸깍 눌러주면 원래 기본 모드로 돌아가고. 그래서 수업할 때, 자, 마스터 모드 들어갈게요. 자, 기본 모드 갈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스터 모드로 일단 들어가 보죠. 자, 마스터 모드로 들어오게 됐을 때, 자, 제일 왼쪽 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움직이는 스크롤 막대 보이나요? 자, 이 움직이는 스크롤 막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이 우선순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마스터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딱 대면 여기 말풍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보이는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찌지고 볶고를 하면 슬라이드 1번에서 6번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된대요. 자, 나는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온 이유가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뭔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를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이 마스터 슬라이드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번 슬라이드를 가서 여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면 1번부터 6번에 모든 게 다 적용이 된대요. 근데 난 1번은 적용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미리 이렇게 빨갛게 커서가 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마우스 이렇게 얹어보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슬라이드 몇 번에서 몇 번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냐면 2에서 6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기본 모드로 다시 가보세요. 그냥 기본 모드 가보세요. 자, 기본 모드에 갔을 때 마우스를 커서를 슬라이드를 2번에서 6번 사이에 아무 곳에서나 아무데나 2, 3, 4, 5, 6번 중에 아무 곳에서나 하나 가져다 놓고 마스터 모드 진입을 딱 하면요. 내가 선택해 놓은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마스터 모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3번 슬라이드를 선택했거든요. 3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가지는 슬라이드였어요. 그랬더니 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가진 곳에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다시 기본 모드로 가서 여러분 우리 전부 다 1번 슬라이드 선택해요. 자,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해놓고 Shift 키를 눌러서 마스터 모드로 또 딱 들어오게 되면 얘는 뭐예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우스를 얹어 보니까 슬라이드 1에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드 1번에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골라놨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드 1번을 찍고 오면 그 부분 레이아웃이 적용된 슬라이드를 꾸밀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거 바꿔주면 마우스 갖다 대면 슬라이드 2번에서 6번에 사용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거를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마스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사용될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 왔어요. 지금 마스터 모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해결하래요. 자, 그거는 2, 3, 4, 5, 6의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참고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작업을 좀 할 건데 일단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에 여기 제목을 적는 상자가 보일 거예요. 자, 이 제목 상자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바로 위로 이렇게 테두리 있는 부분을 딱 선택을 하면 상자 위치 옮길 수 있거든요. Shift 키를 눌러서 위로 이렇게 딱 갖다 붙여서 올려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좌우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올라가면 여기에 글씨를 따로 적는 게 아니라 서식만 바꿀 거라서 굴림의 40에 파랑으로 글꼴을 바꿔달래요.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이 제목 상자 선택을 해놓고요. 자, 글꼴을 바꿔줘요. 굴림 적고 엔터 하시면 되고 자, 크기는 40
글씨 크기 40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글씨 색깔을 파랑으로 해주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하는 그 색깔의 명칭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글에서는 오피스 색깔 계열이 무조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다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준색 라인 있죠. 표준색에 있는 색상이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파랑으로 선택을 하나 해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글씨를 여기 이렇게 봤더니 글씨가 지금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번의 목차나 뭐 3, 4, 5, 6번을 쭉 보면 이 글씨가 가운데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려고 해요. 홈 리본 메뉴 단락 그룹에 가면 가운데 정렬이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글꼴은 일단 먼저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자, 근데 요렇게만 해놓고 이렇게만 해놓고 여러분 기본 모드로 그냥 가보세요. 나가보세요. 덜하긴 했지만. 자, 나가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의 모든 제목에는 굴림의 파란색의 그 상자 위치가 저 위로 올라간 모양으로 일괄 적용된 거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자,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가지는 슬라이드를 골라서 5장을 펼쳐놨었고 이 5장 펼쳐놓은 거를 일괄적으로 꾸미게 하기 위해서 마스터 모드에 갔을 때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서식을 바꿔줬더니 이렇게 뭐 글꼴 같은 걸 바꿔줬더니 기본 모드에 갔을 때 그게 일괄적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 기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교시 때 여기에 제목하고 로고하고 이제 배경을 넣으면 당연히 2번부터 6번에는 일괄적으로 한 번만 적용해주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마스터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면 마스터 슬라이드가 잘못되면 2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래서 마스터 슬라이드를 할 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길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쉬셨다가 2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십시오.